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DBMS 수업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남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번 주에 거의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활용적인 부분이랑 아직 안 배운 부분 몇 가지 더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풀어보셨겠죠? 안 풀어보신 분 있으면은 시간 있을 때 항상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거니까 많이 좀 접해보시고요. 결국 쿼리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이 해보시고, 일단 지금은 수업 페이지에 있는 7일차 문제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떠 있으신 분들은 새로 고침해보시면 떠 있을 거고, 얘를 다 들어와 보실게요. 자, 얘는 이제 또 문제를 풀기 위한 쿼리, 이미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테이블 만드는 거,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거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문제가 실제로 들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SQL YOG에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1번 라인부터 인서트하는 52번 라인까지 한 번에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지워줘, 만들어줘, 사용할 거야, 테이블 만들 거야, 이것도 만들 거야, 그리고 데이터 넣을 거야, 다 한 번에 실행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경고가 3개가 나왔는데 무시해도 되는 경고들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문법들이 사용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테이블을 만드는, 이 depth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현재 이 상황, 여기를 잘 볼게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처음 보는 모양의 형태가 하나 존재하죠.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PK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접했던 방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의 월털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추가하는, 수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크리에이트를 할 때 그때도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제약 조건으로 그냥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얼털 테이블 그 명령어 안에서 컬럼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add primary key라고 하는 명령어로 처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constraint, 얘는 이제 키워드겠죠? 예약어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색깔이 바뀐 형태일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약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약 조건이라는 단어인데, 제약, 뭐 제약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제약 조건을 걸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을 할 때 constraint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한다면 제약 조건을 걸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이제 제약 조건을 내가 거는, 지금 걸려고 하는 제약 조건의 이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가 걸고자 하는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야. 근데 어떤 컬럼에 걸지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PK만 가능한 건 아니고, 애초에 뜻이 제약 조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보통 키를 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요. 사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안 써본 방식이 이렇게 써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한 줄을 그냥 보면 대충 유추가 되지 않나요? 이거 뭔지 몰라도, 얘가 뭔지 몰라도 프라이머리 키인데 depth NO래요. 그럼 뭔가 depth NO라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걸겠다 하는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겠죠.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유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봤을 때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유추한 게 맞는가 확인해보는 것 정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DBMS가 여러 측면에서 다 직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constraint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PK를 지정하는 방식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테이블 만드는 EMP 테이블 만드는 과정으로 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PK 지정 말고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PK를 그냥 지정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얘는 뭐겠어요? 얘도 한번 유출을 해보실래요? 일단 어쨌든 constraint, 제약 조건을 걸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을 거고 그 걸 제약 조건의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고 얘는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FK라고 해서 이제 외래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FK가 외래키인 이유가 이제 foreign key라고 하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foreign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러면 얘를 보고 아 외래키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deptNO라고 하는 컬럼에 외래키를 걸 건데 자 뒤에 오는 얘는 뭘까요? references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는 뭐죠? 보통 참조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보통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는 그냥 이 외래키가 참조할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가 누군지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det 테이블 안에 있는 deptNO라는 PK를 이 EMP 테이블 안에 있는 deptNO라는 컬럼이 참조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사실상 이 영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조금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봐도 그냥 다 유추가 가능하고 유추를 할 수 있다면 검색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아예 0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1, 2 정도만 돼도 검색하는 데는 확실히 키워드가 달라질 거니까 키워드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검색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검색을 한두 번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추와 생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FK를 한 번도 지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FK를 처음으로 지정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수업에서 별 다르게 깊게 짚지는 않을 거예요. 외래키에 관련된 거는 깊게 짚지는 않을 건데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외래키로 여기에 이제 PK가 있고 여기에 이 PK를 참조하는 외래키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뭐 얘의 값이 변했을 때 여기 있는 FK의 값도 같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변했을 때 얘도 같이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추가적인 명령어를 통해 만들 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검색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아니더라도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이 사이트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on delete, on updat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키워드를 사용해서 foreign key 제약 조건에서 미리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진짜 딱 여기에 써있는 대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삭제를 했다, PK를 삭제했다? 그러면 그 참조된 FK는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on update 같은 경우 내가 PK를 수정했다? 그러면 참조되고 있는 FK의 값도 같이 수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테이블 두 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PK가 있는데 이 PK를 참조하는 테이블이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PK의 값이 바뀌었어요. 원래 PK의 값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얘가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5개나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찾아가서 따로따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닐 거니까. 근데 이런 거 걸어놓으면 얘 하나만 바꿔도 알아서 다 바뀐다.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키들 간의 그 테이블들 간의 관계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때 좀 편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명령어도 있고 또 다른 명령어들도 있어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찾아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떤 명령어가 있고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머리에 다 넣어놓을 수 있으면 물론 좋아요. 나쁠 건 없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힘들면 안 그래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필요할 때 검색하면 되니까. 자, 꽤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테이블이 3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뎁트, EMP,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 3개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 각각 조회하는 이거 하나씩 만들어 놓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만들 때에는 다 대문자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컬럼명도 그렇고 테이블명도 그렇고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밑에서 제가 소문자로 지금 조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서 잘 조회를 해줍니다.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그 XMPP에서 설정 같은 거 했던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뎁트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해봤어요. 부서 번호겠죠? 뎁트 NO. 그 다음에 부서명일 거예요. DNAME. 그 다음에 LOC. 얘는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EMP. 얘는 EMP NO. 사원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네임, 사원명이 될 거고요. 잡, 이거는 직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서들, 그 회사의 급여 등급에 대한 테이블들 3가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직책. 그리고 여기 보이는 MGR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사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속 상사. 그래서 나를 관리하는 사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정보가 뭘로 저장되어 있어요? 사원 번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스미스라고 하는 사원의 직속 상사가 790이라는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790이라고 하는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원 명은 누구예요? 포드죠. 그러면 스미스의 직속 상사는 포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써있는 얘는 그냥 입사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셀, 얘는 이제 셀러리, 급여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급여를 뭐 연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월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M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미션은 이제 뭐 그냥 성과급 정도로 혹은 수당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없는 애들도 있고 뭐 있는데 0인 애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는 뎁트 NO, 이거는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사원인지에 대한 부서 번호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벌써 이것만 봐도 뎁트 테이블과 EMP 테이블을 조인을 한다. 그럼 조인하는 기준은 누가 돼요? 뎁트에 있는 뎁트 NO와 EMP에 있는 뎁트 NO.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만 봐도 이런 것들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원 테이블 안에는 부서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해당 사원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부서명을 알고 싶을 때는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해봤던 방식대로. 그러려면 그걸 연결하는 기준이 되는 뎁트 NO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셀 그레이드 테이블을 한번 보면 얘는 정말 그냥 간단한 테이블이에요. 그레이드라고 해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1등급부터 5등급이 존재하는데, 자, LO 셀, 그리고 HI 셀, 이건 로우 셀과 하이 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 그러니까 셀러리, 급여의 크기가 700이랑 1200 사이면 얘는 1등급이라는 거예요. 급여 수준이. 그리고 1201부터 1402 사이면 2등급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급여에 대한 등급을 매겨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좀 드렸고요. 이제 이 테이블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문제가 꽤 많습니다. 28번까지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대신에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마 20번대 초중반부터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기본적인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 그대로고요. 사실 밑에도 똑같이 반복을 해왔던 거긴 하지만 살짝 응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쭉 풀어보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다 풀고요. 안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가서 이제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거니까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쭉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완전 앞부분은 문제가 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중반부터는 설명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레코드가 뭐였죠? 레코드는 로우랑 동일한 말이었어요. 결국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달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이니까 EMP 테이블, 그냥 이거 간단한 셀렉트문 적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원명과 입 사이를 조회하시오 라고 했는데, 사원명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입 사이는 이 컬럼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둘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셀렉트 이 네임과 컬럼 두 개 조회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줄바꿈을 실무에서 하던 방식과 좀 유사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이제 조회해야 될 컬럼들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 컬럼에 라인을 맞춰주는 형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엔터를 쳐서 원탭을 누르면 라인이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줄바꿈이 됐고 컴마를 앞쪽에 위치시키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컴마 같은 경우도 앞이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적절히 본인의 룰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독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저는 예전에 이제 실무를 할 때 좀 귀찮긴 했지만 이렇게 맞추는 걸 좀 선호를 했어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했고, 좀 많이 귀찮아서 편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고요. 왔다 갔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번호와 이름을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컬럼에 들어있죠? 이 네임 컬럼에 들어있을 거고, 사원번호는 EMP NO에 들어있겠죠? 이 둘을 조회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사원번호와 이름 조회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좀 더 추가를 해주자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이거는 이제 이 얼리어스, 컬럼에 얼리어스를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조회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조회한 결과를 볼 때만 이 결과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우리 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얼리어스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 와요. 여러분들이 이 DBMS만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브 사이드 언어와 함께 얘를 경합을 시킬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웹 개발 웹사이트에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컬럼명이 되게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자바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을 때. 그래서 그 컬럼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하는 애다 보니까 이제 보통 얼리어스를 꼭 붙여야 되는 건 이런 경우예요. 조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명을 붙여놓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혹은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EMP와 덱트를 조인을 했다라고 하면 E에서 조회하는 게 있을 거고 D에서 조회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리어스를 붙이지 않으면 조회된 컬럼에 그냥 2.emp name, 2.emp no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쪽에서 인식할 때 약간의 좀 생각할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를 하고자 보통 이렇게 조인을 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얼리어스를 붙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름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조회 결과에서 그 얼리어스에 들어있는 네임 그대로가 들어오겠죠. 그 이름으로 자바에서 데이터를 받아요.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는 사실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좀 상황상 필수적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한 그런 상황이 온다 라고 하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원 테이블에 있는 직책의 목록을 조회하시오 라고 하면서 힌트에 디스팅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사원 테이블 안에 직책은 어떤 컬럼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잡이라고 하는 컬럼이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아까 컬럼에 대한 소개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select 잡 이 컬럼을 조회를 해요. 어디서? EMP에서. 그러면 그냥 잡이라고 하는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 쭉 나오겠죠. 근데 얘는 모든 사원에 대한 직책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요구한 건 직책의 목록이라는 건 이제 이 회사에 얘네들이 사원들이 갖고 있는 직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선 중복값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힌트에 distinct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중복을 제거해주는 애였으니까. 그러면 이 distinct를 잡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함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조회를 했을 때 잡만 이렇게 중복이 제거된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힌트 보면 그룹 바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필수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룹화를 할 게 없어요. 애초에 중복을 제거하는 컬럼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황상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조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얘는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중복 제거가 의미가 없어진 데이터가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중복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지 않고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EMP NO로 그룹화 하겠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EMP NO는 PK라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얘로 그룹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얘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얘는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떠올리기 힘든 게 맞는 거고 MySQL 같은 경우는 이 그룹화를 진행할 때 좀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 거예요. 우리가 콘캣은 배웠죠? 콘캣이 뭐 하는 거였어요? 문자열 이어 붙이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인자로 넘겼던 그 문자열들 그냥 그대로 이어 붙이는 거였는데 지금 제가 콘캣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름이 좀 달라요. 그룹 콘캣이에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올바른 데이터인가요? 이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직책 목록부터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룹 콘캣이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EMP NO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이어 붙였죠. 근데 이어 붙이는데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콤마라고 하는 구분자를 알아서 생성해 가며 이어 붙였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얼려서 한 붙여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냥 GC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저거는 뭐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구나. 이걸로 해야겠다. 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디스틴트 중복 제거를 해서 목록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상호번호를 이어 붙였으면 좋겠고 이 상황일 때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예제이기 때문에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얘를 딱 올바르게 동작하는 상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볼까? 다 들어가고. 근데 지금 이게 EMP 에너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차피 큰 의미가 없겠군요. 어차피 EMP 에너가 PK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텐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이거 빼고. 그룹 캣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우리가 집계 함수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원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부서별로 그 사원들이 속해 있는 그걸 다 알려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디스팅트 말고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인데 카운트가 아니지. 카운트 말고 적절한 예시가 안 떠오르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 페이지에 그 예시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룹 캣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룹화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올바른 표현 방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시가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네요. 총 사원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구할 때 그 카운트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얘는 어떤 함수예요? 집계 함수예요. 집계 함수는 숫자를 셀 때 카운트 사용하고 여기에 내가 이 숫자를 세고자 하는 컬럼을 사용해 주겠죠. 근데 컬럼이 애매하면 그냥 에스터리스크를 써도 되는 거였고, 이러면 사실 이제 어떤 컬럼에 널이 들어있다고 해도 어차피 전체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자, 이것도 하나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총 사원수는 일단 14명이에요. 총 14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고 개수를 셌을 때 14개가 나오니까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를 잘 안 쓴다고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일 때 카운트를 그럼 뭘로 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EMP 테이블에 보면은 데이터가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들이 몇 개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데이터가 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얘로 숫자를 세는 건 안 되겠네요. 왜냐면 널은 카운트를 안 해줄 거니까. 올바른 사원수가 안 나올 거니까.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운트를 셀 때 접근하는 방식은 이걸로 가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뭐 조회한 거예요? EMP 테이블의 구조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DSC를 사용했죠. 구조를 왜 보냐면 얘가 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실제로 널이 들어가 있다를 봐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EMP 에너라는 컬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널 가능이죠. 그러면 그냥 EMP 테이블을 조회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얘를 써도 이렇게 이런 애들 쓰면 문제없이 카운트는 잘 돼요. 근데 다 널이 가능하대요, 얘 빼고는. 그럼 얘네들은 추가로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만큼은
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원래 테이블의 그 의미상 널을 가지면 안 되는 컬럼들인 건 맞지만 애초에 테이블을 널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면 널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테이블을 고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쓸 수 있는 컬럼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컬럼들은 카운트를 썼을 때 올바른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에스터리스크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쓰면 되는데 안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 EMP-NO라는 컬럼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혹은 이제 뭐 SQLD라고 하는 자격증 같은 거 준비를 하실 분들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의 디테일을 살릴 때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해요. EMP는 애초에 PK 컬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널이겠죠? 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봤을 때 정말로 얘만 널이 안 되는 애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카운트를 할 때 올바른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는 이 컬럼으로는 카운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실 테이블 설계를 할 때부터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컬럼들은 널이 안 되게끔 다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 상황으로만 봤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 6번 부서번호가 10인 사원을 조회하시오 라고 했는데 부서번호는 이제 뎁트 NO라고 하는 컬럼이 갖고 있을 거고요. EMP 테이블 안에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사원이에요. 그럼 사원의 이름을 보여주는 이름을 보여주는 그 정도가 될 거니까 혹은 사원 번호 이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 네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사원 이름만. 자, 그럼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그냥 조회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져야겠죠. 지금 부서번호라는 컬럼이 갖고 있는 값이 10인 사원을 조회해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월급여가 2,500 이상 되는 사원을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셀렉트. 얘도 사원을 결국에는 조회해야 되는 건 사원이기 때문에 이 네임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rom EMP 할 건데 조건을 또 따줘야 돼요. 우리가 EMP 테이블 안에 급여라고 하는 데이터는 셀이라는 컬럼이 갖고 있을 건데 얘가 2,50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겠죠? 이 정도 조건을 쓰는 거는 어려움이 딱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명이 샐러리가 2,500이 넘는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초반에 컬럼 설명 드릴 때 월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연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월급을 어떻게 따지면 돼요? 12로 나누면 돼요. 물론 뭐 세금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헷갈리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보통 그냥 이게 연봉이야? 그럼 12로 나눈 다음에 12로 나눴으면 그 결과가 월급일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킹인 사원을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select 이 name from EMP 왜요? 이 name이 king 이런 건 이제 간단하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원들 중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사원의 사원 번호와 이름을 조회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EMP NO 그리고 이 네임이에요. 사원 번호와 이름이었으니까 EMP에서 조회를 할 거고 왜요? 따져봐야죠. 자, 이 네임 여기서는 이거 오면 돼요.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완벽히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S로 시작하는 사원이니까 그럼 얘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like 그래서 S로 시작이니까 퍼센트를 S 뒤에다가 붙여줘야 얘로 시작하는데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라고 우리가 조건을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8번과 9번 문제가 생각보다 유사한 문제예요. 그 사원의 이름을 가지고 해당 일치하는 사원을 찾거나 아니면 사원이 이런 이름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찾는 부분인데, 자, 만약에 사원들 이 이름이 킹인 사원을 조회하시오 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퍼센트가 없어도 돼요. 이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이퀄 마크를 쓸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고 포함 관계를 생각할 때는 like를 써요. 그럼 누가 더 포괄적이에요? 누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like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더 난해한 조건을 부여를 했을 때에도 찾아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럼 like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like가 더 편한 건 맞아요. 어차피 똑같이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퀄 마크를 쓰거나 like를 쓰거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나 like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like 검색과 그냥 이퀄 마크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는 검색은 검색하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검색하는 방식이 달라서 검색하는 시간도 달라요. 지금이야 우리가 데이터가 14개밖에 안 들어있고 그냥 가볍게 쿼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like로 검색을 하나 이퀄 마크로 검색을 하나 데이터의 그 찾아오는 속도에 큰 영향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총 그 시간이 걸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like 검색이 기본적으로 이 이퀄 마크 검색보다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이 like 검색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BMS를 지금 7일차까지 배우고 오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웠는데 이 기능들 중에서 완전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 막 좋은 걸 배웠어요. 근데 얘가 무조건 좋다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막 이것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난 이거 모르고 그냥 이것만 알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효율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쿼리 실행 속도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실 텐데 그때에 가면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실제 실행 속도를 몇 초씩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문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돼요. 둘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없는 부분이라면 그건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얘기를 같이 그리고 있는 문법들이라면 상황에 맞게 잘 골랐어야 된다는 점. 다음 문제.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된 사원의 사원 번호와 이름을 조회해달래요. 셀렉트 사원 번호와 이름이니까 조회를 해줄 거고 EMP에서 할 겁니다. 근데 왜요?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되어야 된다. t로 시작하거나 t로 끝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t가 어디에 있든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야 앞에 뭐가 오든 뒤에 뭐가 오든 그냥 어딘가에든 t가 존재하기만 하면 다 찾아줄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커미션이 300, 500, 1400인 사원의 사번과 이름과 커미션을 조회하래요. 그러면 셀렉트 4번 EMP NO 그리고 이름 name 그리고 커미션 COMM 이었죠?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EMP에서 할 거고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커미션이라고 하는 애가 COMM이 300 그리고 500이거나 1400이거나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얘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겠죠? 그럼 우린 당연히 AND가 아니라 OR로 엮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지금 얘는 소수점이 찍혀 있죠.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어요. 근데 얘는 없죠. 근데 지금 올바른 비교가 된 건가요? 된 거죠. 자, 데이터상으로 300과 300.00은 같은 데이터예요. 이건 다른 데이터예요. 이건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자바 같은 언어들도 결국에는 이런 걸 어느 정도 센스 있게 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다 체크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애초에 타입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My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도 인트가 있고 더블도 있고 데시멀도 있고 이렇게 소수를 칭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존재하는 건데 얘는 왜 이걸 그냥 연산을 해줄까요? 그냥 MySQL이 어느 정도 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너무 빡빡하게 불어버리면 우리가 생각보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이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는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300.01로 제가 조회를 하면 이 300이라는 애를 찾아줘요.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찾아줘요. 문제가 없죠. 계속 실행시키고 있는 건데 값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못 찾죠. 이건 진짜로 센스를 아무리 발휘해도 맞는 데이터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센스는 있지만 진짜 아예 다른 데이터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위에서 했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보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도 결국에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비교잖아요. 그렇죠? 비교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적어드렸네요. 이상이니까 이게 있어야죠. 근데 뭐 결과는 달라질 게 없겠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5월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죠.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왜 이렇게 키보드가 자꾸 500과 1400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 이건 뭐야? 결국에 5어로 검색하는 거랑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월급여가 1200에서 3500 사이에 사원의 4번과 이름 월급여. 자, 그러면 select 4번 emp no 그 다음에 이름 이 name 그 다음에 월급여니까 셀러리 조회를 할 건데 emp에서 할 거고 조건을 따줘야 돼요. 1200에서 3500 사이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셀이 1200 이상이고 이거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수가 다 나올 거니까 350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between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A and B였죠? 이러면 어차피 이상 이하 포함 관계로서 얘가 찾아줄 거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둘 다 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이 매니저이고 부서 번호가 30인 사원의 이름 4번 직급 이거 하나 가져와서 4번 이름이 먼저네요. 그리고 직급은 잡이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부서 번호 얘는 dpt no 얘가 갖고 있을 거니까 얘네들을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뭐예요? 직급이 매니저다 라는 건 잡이 매니저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따줘야 돼요? 여기는 AND로 엮여야 돼요? OR로 엮여야 돼요? 여기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매니저이면서
부서 번호가 30이어야 돼요. 그러면 AND 그래서 부서 번호가 30 이렇게 조회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잡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할 때도 얘는 실제로 대문자를 갖고 있지만 저는 좀 소문자를 넣었잖아요. 얘가 인식을 그냥 다 해줍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인식을 해주고, 컬럼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소문자로 적어도 인식을 해주고, 실제로 데이터도 대문자로 들어있지만 소문자를 조회를 해도 인식을 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거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정렬 배울 때 소대문자 정렬 순서를 따지면서 원래는 대문자가 먼저가 맞지만 얘가 구별을 딱히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구별하게 하려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서 우리가 오더바이를 정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딱히 분류를 짓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서번호가 30이 아닌 사원의 4번 이름 부서번호를 조회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것도 가져올게요. 그래서 얘만 빠지면 되겠죠? 4번, 얘는 또 4번이 먼저네. 4번 이름 부서번호를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럼 EMP에서 할 건데 왜요? DPT NO가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DPT NO가 부서번호가 30인 애들 중에 애들만 이런 걸 찾겠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붙으면 되겠죠? 이게 같지 않다니까, 같지 않은 애들만 찾아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것도 같은 의미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같이. 근데 이 이제 기호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등호가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부등호는 원래 이제 한쪽으로 열려있는 방식으로 해서 얘가 얘보다 크다, 얘가 얘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는 서로를 맛보고 있으면서 그냥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예요. 근데 지금 MySQL 안에서는 그냥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힌트로 낫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신 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표현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낫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사용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되는데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거를 이제 낫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밑에서부터 쭉 나올 겁니다. 자, 커미션이 300, 500, 1400이 모두 아니어야 되고 아닌 사람을 찾으래요. 그러면 select 4번이니까 emp no 그리고 이름, 이 네임 그리고 커미션 조회를 할 건데 emp에서 할 거고 왜요? 자, 아까 300, 500, 1400인 애들을 찾을 때에는 그냥 in을 쓰면 됐어요. 우리가 5어로도 가능을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얘네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방식이 이 방식이 있었는데 얘가 300, 500, 1400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올 거니까 이거에 반대 개념을 줘야 돼요. 그래서 not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not in. 그러면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찾아줄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EMP가 갖고 있는 사원이 이거 3명과 이거 1명 이렇게 4명밖에 없나요? 아니죠. 커미션이 아예 널로 들어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not in. 얘랑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애들을 찾아줘 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왔어요. 1명밖에.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 널 들어있는 애들을 다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왜 뺐을까요? 널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 널이라고 들어있는 이 부분을 아예 이만큼의 칸을 없앨 수는 없죠. 이 공간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의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데이터를 뭔가를 넣을 게 없어요. 공백이라도 넣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널이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졌을 때 안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명만 볼 게 아니라 진짜 300, 500, 1400이 아닌 총 11명의 결과를 다 보고 싶으면 여기다 무슨 조건을 추가해야 돼요? 여기서 컨디션이 이런 애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5어로 엮었는데 만약에 저게 AND로 엮이면 어떻게 돼요? 5어 대신에? 그럼 0.00이라고 하는 값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얘네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럼 결국엔 널 찾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어로 엮여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더 확실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에 S가 포함되지 않는 사원의 사번과 이름. 일단 EMP NO와 이 네임을 조회를 할 건데, 왜요? 우리가 아까 like를 사용을 해봤어요. 이 네임에서 like S를 포함한다의 의미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반대 개념이 돼야 되니까 like 앞에 not을 붙여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정의 의미 not은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사용했던 키워드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그래야 부정의 의미가 될 거니까. 근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다양해요, 종류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부정의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붙여보는 거예요, not을. 근데 안 돼? 그러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혹은 안 되면 찾아보면 되죠. 얘는 not을 어떻게 붙이지? 하고 찾아보면 돼요. 그냥 문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인지만 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그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not like. 그럼 S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만 데이터를 쭉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17번 급여가 1200보다 미만이거나 3700을 초과하는 사원. 자,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1200이고 여기가 3700이면 이 사이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랑 이렇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elect 4번 EMP NO, 그 다음에 이 네임, 그 다음에 셀러리 조회를 할 건데 EMP에서 할 거고, 왜요? 빠질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힌트에는 not과 between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한다라 그러면 셀러리가 1200 미만이니까 이 거나 그럼 end예요, over예요? 이게 end일 수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영역을 찾을 건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 없죠? 그럼 당연히 5가 되는 거예요. 셀러리가 3700을 초과한다. 그냥 이렇게 해도 사실 원하는 데이터는 찾을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힌트에는 between과 not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between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between은 이렇게 써주면 1200과 3700 사이의 숫자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앞에다가 not을 붙일 수 있어요. not between. 결과는 같습니다. 1200과 3700 사이가 그냥 between이었기 때문에 not between이 붙으면 이 사이가 아닌 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200이랑 3700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안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이의 값을 구했을 그냥 between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아닌 그 외의 것들,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초과 미만을 따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속 상사가 너린 사원의 이름과 직급을 조회하세요 라고 했네요. 사원의 이름, 이 네임이고요. 직급 잡이겠죠?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왜요? 직속 상사가 너리래요. 직속 상사 우리 아까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갖고 있었죠? 그러면 MGR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널,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죠? 널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한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찾긴 찾았는데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이게 올바른 표현이다. 너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is는 안 널, 이거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 되겠죠? 부서별 평균 월 급여를 구하는 쿼리. 자, 이제 부서별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룹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 평균 월 급여니까 평균 AVG 여기에 셀 넣어줄 거고 이거를 EMP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건데 부서별이니까 이 데이터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DPT 에너. 그래야 부서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올 거니까 보여주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20번 부서의 평균 급여가 2073 이거 맞아요? 이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죠. 부서별로 묶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부서 평균 월 급여를 때려놓고 그 급여 지금 20번 부서한테 그냥 혼자 다 감당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그룹 바이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DPT NO 가지고 그룹화를 시켜줘야 부서별이라는 의미가 좀 더 부합하겠죠? 자, 다음 20번 부서별 전체 사원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서별 전체 사원수는 부서별 전체 사원수 카운트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P NO 같은 걸로 조율을 해줘도 될 거고 아니면 에스터리스크 써도 될 거고 상관없고요. 사원수 구할 거고 그리고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또 구하래요. 그러니까 전체 사원수가 있고 커미션을 받는 애들도 구해라 수를. 그러면 커미션을 받는 애들 수를 구하려면 커미션의 값이 있는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둘 다 카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EMP에서 찾을 건데 그룹을 뭘로 묶어야 돼요? 이거는 DPTN으로 묶어야죠. 왜냐면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은 얘니까 얘를 그룹 바이에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봤을 때 어때요? 데이터 잘 나왔죠? 이거 문제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10번 부서에 3명, 20번 부서에 5명, 30번 부서에 6명 맞아요. 14명이에요. 그 중에 커미션 받는 애 4명 맞습니다. 맞는 데이터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 칩시다. 자, 지금 커미션을 받는 애가 4명이라고 나왔어요. 30번 부서에 받는 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 다 30번 부서가 맞습니다. 올바르게 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판단해 볼 건 이런 거죠. 0.00 얘는 받은 거예요. 근데 얘는 데이터상 실제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데이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 얘는 받았는데 안 받은 겁니다. 널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널은 진짜 아예 안 받은 거 없는 거고요. 얘는 받았는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상으로. 그럼 이제 얘를 포함시켜서 커미션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배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만약에 저 0.00 받은 저 친구를 안 포함시킬 거다, 포함시키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 결과는
0, 0, 3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마이너스 1 하는 이유가 0.00 이내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문법인 건 맞지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사용할 함수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함수인데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언어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if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될지 느낌이 좀 오시죠? 이거 조건문이에요. 만약 이러면 얘는 이런 값으로 쓸 거고 만약 이렇지 않으면 이런 값으로 쓸 거야 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커미션이 갖고 있는 값이 0.00 혹은 그냥 0이면 얘가 0이랑 같으면 그때는 널로 사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커미션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자, 이걸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드리려면 사실 이게 좀 더 좋은 예시거든요. 보세요. 여기 0.00 들어있던 자리예요. 얘가 값이 얘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 인자로 오는 이 조건, 얘를 따졌는데 이 조건이 참이면 얘로 일을 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얘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커미션, 얘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값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인 애만 이걸로 실제로 바뀐 거죠. 이런 게 또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랑 유사한 게 또 있어요. MySQL 안에는 이거는 한번 따로 검색해보세요. 케이스 when이라고 하는 문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일을 하는 건데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 눈에 도드라지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if도 그렇고 케이스 when도 그렇고 둘 다 select 절에 보통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가 0이 아니라 얘를 널로 쓸 거야 라고 해주면 여기서도 이제 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왜 자꾸 아까 0이라고 하는 한글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널로 바뀌었죠. 실제로 데이터가 널로 바뀐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겠네요. 이걸 먼저 했는데 커미션 0이네를 널로 바꿨대요. 그 결과를 카운트 하겠대요. 그럼 이제 숫자를 안 세주겠죠? 이겁니다. 이런 처리가 다 가능해요. 데이터를 우리가 입맛대로 뽑아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게 많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같은 것도 정말 많고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를 구하는 쿼리라고 되어 있고 부서별로 급여 평균이고 여기 급여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1번부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13분이니까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